주식 투자는 이성으로 시작해서 본능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업 실적이나 경제 상황을 따져서 투자에 들어가지만 주가가 한쪽 방향으로 정해져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잊고 탐욕이나 또는 극도의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을 숫자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늘 저희의 분석은 상당히 이성적인 형태의 투자를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퀀트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자, 그 퀀트로 시장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요. 일단 시장을 좀 나눠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나스닥이 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흘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시장을 끌고 오던 대표 주식들, 뭐 애플을 비롯해서 이런 대표 주식들이 큰 폭으로 좀 주가가 하락을 하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어떤 요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상당히 좀 의심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좀 주가 많이 오르기는 했죠. 밸류에이션도 거의 30배 육박을 하는 지수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팽 주식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죠.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성장주 영역입니다. 성장주는 금리가 떨어질수록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갖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난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해서 경기 민감 업종인 뭐 시크리컬이라든지 금융 쪽에 대한 그 수혜가 일어날 수가 있고 금리가 계속 빠진다라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 많이 풀겠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새로운 알파 전략 측면에서 성장주가 유행할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전반적인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3bp씩 올라가다가 어제 기준으로는 7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상승했네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금리가 이 급등한 영향이 결국은 그 가치주의 영역을 장악을 했다. 기존의 그 가치주는 상당히 좀 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가치주는 섹터로 보면 시크리컬, 금융 쪽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시장이 주도했던 그런 성장주 영역이 금리라는 변수를 통해서 조금 전체적인 단기적인 조정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실적이라든지 어떤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만 이 센티먼트에 약간 문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그동안의 미국 시장을 끌고 오던 성장주들이 좀 약해졌다. 어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의 PR이 30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S&P 500 기준입니까? 아니면 나스닥 기준입니까? MSCI 기준인데요. MSCI S&P 비슷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0배 가까이 육박을 하고요. 정도고요. 상당히 좀 높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거의 나스닥이 2000년도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인 것 같고 S&P는 거의 그 정도에 필적한 것 같고 이런 상태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이번에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거의 보합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어제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연고점을 갱신을 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을 제치고 우리나라 시장이 3월 저점 대비해서는 가장 높은 지금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적인 이유를 이 모양이 나오는 이유를 퀀트 측면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수급의 영향이 좀 컸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의 영향. 그 외국인들 기관들이 아니라 개인들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 뭐 잘 알고 계시죠.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이끌어지는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지수에 순기여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지수하고 항상 반대 영향이었어요. 지수가 올라가면 기관들이나 외인들 이렇게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관 투자 주체들이 올리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이제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개인들이 올리면서 개인들이 순매수 강도가 지금 이제 금액으로 보면 한 40조 원, 거의 50조 원까지 저점에서는 계속 올라왔고요. 여기서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지수가 올라가는 와중에 기관들이나 외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죠.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이 수급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 개인들의 수급의 근원은 뭐냐? 결국 M2 증가율입니다.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마찬가지인데 국내에는 이슈가 있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좀 있고요. 사모펀드라든지 공모펀드가 지금 유행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객예탁금이 50조가 넘었죠. 51조 수준으로 전일 기준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순매수하기 직전에 어떤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순매수 대금 자체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 강한 개인들의 어떤 수급 자체가 주식으로 계속해서 쏠리고 있고 정부는 이를 별로 이제 터치하지 않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갖고 수급을 좀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기존에는 이제 개인들이 보시면 코스닥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이 약간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거의 뭐 정부의 비대칭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정부가 상당히 빠르고 상당히 좀 똑똑해졌고 지금 컨셉을 보면 컨트롤 분석을 해보면 개인들의 수급이 대형 실적 개선주에 상당히 좀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리서치를 하고 공부를 해서 어떤 그 글로벌의 어떤 트렌드를 파악을 해서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이 될 것인데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대한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그 기존에 거의 2000년대 어떤 그 액티브 펀드의 장세 이런 것들을 개인들의 수급의 어떤 형태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서요. 개인들의 어떤 수급 자체가 지수에도 영향을 주고 상당히 좀 똑똑해졌고 이런 컨셉으로 저희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2000년대 중반에 그 액티브 펀드가 상당히 늘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2005년도 11월 달 정도에 우리나라의 주식형 펀드의 잔고가 15조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그게 2007년도 중반 정도가 되면 거의 140조까지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걸쳐서 정말 거의 한 10배 넘게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는데요. 그 2006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1,400대에서부터 2,000까지 밀어 올렸던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이 이 액티브 펀드였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대쪽에 우리 수급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왜 팔까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량을 전부 다 개인들이 받으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형태가 이제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언제 외국인들이 돌아올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반대쪽에서 외국인 수급,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로 매매하고 하는 업종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외인들은 사실 좀 사실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를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리스크 온 시기는 맞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어제 전일 이제 미국 증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달러 인덱스 계속 떨어졌고요. 빅스 지수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최근에 지금 올라갔지만은 이러면서 국내 증시를 좀 덜 샀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들의 수급의 존재를 좀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 온오프를 통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2000년대에 그 투신권 위주의 어떤 100조 정도의
2005년도에서 2007년 2년 사이 이제 100조가 늘었는데 요 수급의 근원을 보면 결국은 다 개인 자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개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직접 투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정부의 비대칭성도 분명히 있었고요. 미디어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그 발전하는 것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신권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는 것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개인들의 어떤 고객 예탁금이 아직 50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그때 당시에 주식형 수익증권하고 지금의 그 고객 예탁금을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 고객 예탁금이 낮은 수준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 당시에도 그 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5%, 작년에 마이너스 25%였죠. 내년에 지금 물론 전망치지만 플러스 한 40% 정도 나옵니다. 물론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뭐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상황이고 유동성도 이에 많이 맞물릴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인들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게 하지 말자. 다만 그거보다 상당히 더 큰 뭐 올해만 거의 50조 원을 순매수한 개인들의 수급이 있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M2 증가율하고 금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유동성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최고점을 계속해서 뚫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2005년, 2007년도 그때 당시에 주식형 수익증권이 늘었을 때보다 조금 더 유동성이 높았던 시기고요. 그때 시기보다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펀드에 대한 어떤 수요는 상당히 좀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재테크의 유일한 수단은 지금 주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국내 어떤 그 로컬 자금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은 좀 참고로 지금의 어떤 컨셉을 국내 증시는 들어오고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가치주 위주로 국내 증시에 들어오고 있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 위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주로 개인의 그 매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2000년대 중반에 그 펀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했을 때 주로 올랐던 종목이 이제 자동차, 화학, 정유. 그래서 그 당시에 차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 이제 그 당시에 또 기업식도 또 좋아지고 중국 특수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우리 성장주다라고 얘기하는 주식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의 자금의 특성하고 좀 다릅니다. 기관하고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이라든지 MSCI 코리아라든지 이런 벤치마크, 즉 패시브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네. 패시브가 설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의 같은 200개 종목을 시가총액 비중대로 다 같이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네.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이걸 생각 안 하고요. 일단 전부 자르죠. 그냥 그렇죠. 비율만큼. 인덱스로 자르고 이게 결국은 이 기계들이 다 하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종목군들은 덜 오르고 기존에 우리가 소외가 됐던 그런 호가가 얇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쇼커버가 되면서 그런 이 루저들이 상당히 막 급등하는 그런 기현상,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액티브에서 패시브로 많이 옮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났다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가 없죠. 그 개인들의 같은 어떤 컨셉 자체는 지금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실적만 본다. 그리고 주가 낙폭과대라든지 이제 빈집 털이 전략, 뭐 로테이션 전략 이런 것들은 기관들하고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형용되는 거고 개인들 같은 경우 들어왔을 때는 이격도 상위 팩터 오히려 과열된 종목군들이 더 좋았다라는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어떤 운용 스킴이 분명히 다른 거고 지금은 개인들의 장세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실적을 주도하는 소수의 어떤 업종이라든지 어떤 특정 종목군들에 대한 추세 상승은 상당히 좀 가능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근원은 실적이 희소하다라는 점. 예. 실적이 전반적으로 빠질 때 얘네들이 실적을 끌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 측면에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플레이라든지 패시브 플레이를 하지 않고 특정 종목군들 유니버스가 상당히 좀 투자하는 종목군들 숫자가 상당히 좀 소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소수의 종목군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괜히 로테이션 전략이라든지 빈집털이 전략이라든지 이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실적 개선되는 종목군들에 집중하는 전략이 상당히 좀 유의미한 전략이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에 하는 그러니까 그 순환매 쪽에 타는 전략보다는 지금까지 올라왔던 주식 그리고 지금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는 주식 이미 어떻게 보게 되면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모두 다가 밝혀져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 주식들을 사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MSCI 분기 리뷰가 내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사항 뭔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뭐 집중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예.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MSCI 코리아는 연간 4번의 리밸런싱을 진행을 합니다. 기존 예. 같은 경우에는 이 4번의 어떤 리밸런싱의 편출입 종목에 대한 임팩트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요번 이 8월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으로 이 원래 리밸런싱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달입니다. 그렇지만 시젠이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외인들이 7월부터 상당히 좀 매수를 했던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다만 지금 내일 오전에 이 리뷰가 발표가 되거든요. 예. 리뷰 일어나고 편입일은 9월 1일입니다. 그 사이 동안의 주가가 이 백테스팅을 해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미리 이제 예상을 하고 사모펀드라든지 뭐 기관 투자들이 이미 들어가고 발표가 되면 빠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 사실상 지금 요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SK텔레콤이 외국인들 지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 계수가 높아져서 외인들은 어느 정도 좀 살 겁니다. 그리고 3월 동시만기, 3월 말일 죄송합니다. 3월 말일에 동시호가 때 매매가 많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이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꼭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일단 MSCI의 어떤 플레이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퀀트 전략팀장이었습니다.